작년 10월 어느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폐가 탐방을 취미로 하는데요. 그날도 인터넷에서 찾은 한 폐가를 찾아갔었죠. 그 집은 30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원래 살던 가족이 한밤중에 갑자기 이사를 떠났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6시쯤 그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해서 주변이 어스름했는데 그 집만 유독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2층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는데 기와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고 담장도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당에는 키 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현관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정말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고리를 살짝 돌리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때 안에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흘러나왔는데 마치 지하실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는데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먼지가 두텁게 쌓인 소파, 깨진 유리창, 바닥에 떨어진 액자들. 모든 게 30년 전 그 가족이 급하게 떠났을 때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특히 식탁 위에는 아직도 접시와 컵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떠난 것 같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어요. 위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겠거니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이 3개씩 있었는데 모든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면서 하나씩 열어봤는데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어요. 하지만 맨 끝방만은 달랐습니다. 그 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진 걸 느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른 방들과 달리 이 방만은 가구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작은 책상,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 그런데 그 거울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비추는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모습 뒤로 뭔가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혼자 있는데 거울 속에는 2개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지만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거울 속 그림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는데 너무 슬프고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마침내 만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더군다나 이런 곳에서 말이에요. 진우야, 왜 이제서야 왔니?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거울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 그림자가 입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저 목소리의 주인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진우야, 나 좀 봐. 거울 속 그림자가 손을 뻗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울에서 뭔가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겨울바람 같은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뒤돌아서 도망치려 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지마. 나 혼자 두지마. 이번에는 바로 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 위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왜 절 불러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고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그 차가운 기운도 사라지고 거울도 다시 평범하게 제 모습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다시 열렸어요. 저는 그대로 뛰어나와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데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깜깜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오래된 전구였는데도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 봤던 접시와 컵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방금 요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하는 물소리와 함께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주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싱크대 앞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보였어요. 긴 머리의 여자였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눈치챘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이 완전히 검었어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 그게 정말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 여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2층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현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뛰어갔는데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집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의 그 여자였어요. 창문에 손을 대고 저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차에 타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왜 혼자 두고 갔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30년 전 그 집에서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수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여자의 이름이 진우라는 남자친구를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우라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여자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30년 동안 계속 그 집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실화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여자 목소리가 꿈에서 들려요. 혹시 진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그런 곳에 혼자 가지 마세요. 그리고 폐가 탐방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무서운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